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2세예요. 오늘은 우리 손녀 지은이가 직장에서 겪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은이는 27인데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거든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지금은 대한식품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마케팅팀에서 신제품 기획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지은이가 집에 와서 우는 걸 봤어요. 평소에 잘 안 우는 아이인데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 눈을 속일 수는 없죠. 계속 물어봤더니 결국 털어놓더라고요.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서요. 우리 지은이가 다니는 대한식품은 꽤 큰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 마케팅팀에 김미영이라는 과장이 있대요. 40살쯤 되는 여자분인데 지은이를 정말 못살게 군다는 거예요. 지은이가 회사에 들어간 지 벌써 8개월이 됐는데 처음부터 그 김 과장이 지은이를 곱게 보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은이가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지은이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일부러 이력서에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써넣었어요. 그리고 면접 때도 시골에서 올라온 것처럼 연기를 했고요. 왜 그랬냐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김 과장은 지은이를 촌스러운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너 정말 촌티난다. 서울 생활에 적응이 안 되나? 김 과장이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이 다 듣는 앞에서 말이에요. 지은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하지만 신입사원이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대요. 더 심한 건 김 과장이 지은이한테 항상 잡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신입사원들은 기획서도 써보고 회의에도 참석하는데 지은이한테는 복사나 커피 타오는 일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아, 너는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이런 일부터 배워. 기획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기획서를 써? 김 과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혼자서 밤늦게까지 남아서 신제품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대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김 과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김 과장이 이런 건 신입이 할 일이 아니야. 괜한 일 하지 말고 시킨 일만 해 하면서 아이디어를 받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김 과장이 팀 회의에서 지은이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발표한 거예요.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이런 컨셉으로 가면 어떨까요? 김 과장이 당당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지은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인데 김 과장이 자기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입사원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대요. 팀장님이 김 과장,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역시 경험이 다르시네 하고 칭찬하니까 김 과장이 으쓱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지은이가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고 해요. 자기가 밤새워서 만든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더 속상한 건 다른 동료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 과장이 무서워서 모른 척한 거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김 과장이 가져가고 실수가 있으면 지은이 탓으로 돌리고 급기야 이런 일도 있었어요. 중요한 고객사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는데 김 과장이 지은이한테 너는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회의실 정리나 해 하면서 회의에 참석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 지은이가 준비한 자료였어요. 김 과장이 지은이 몰래 가져간 거죠. 결국 프레젠테이션이 성공했고 팀장님이 김 과장을 크게 칭찬했대요. 김 과장 덕분에 대박 났네요. 하면서 말이에요. 지은이는 회의실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에 지은이가 집에 와서 할머니, 정말 억울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그냥 회사 그만두자. 할머니가 다른 좋은 회사 알아봐 줄게 하고 말했는데 지은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할머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새로운 프로젝트 팀원을 뽑는다고 해요.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지은이도 지원해봐 하고 말했더니, 네, 열심히 해볼게요 하면서 밝게 웃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김 과장이 또 지은이를 방해할 것 같았거든요. 과연 제 예상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에 지은이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김 과장이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프로젝트 지원서를 내려고 했는데 김 과장이 신입은 자격이 안 된다면서 아예 지원도 못하게 했어요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회사에서 공개 모집한다고 해놓고 신입이라는 이유로 지원도 못하게 하다니. 더 화나는 건 다른 팀 신입사원들은 다 지원할 수 있었는데 유독 지은이만 막았다는 거예요. 지은아, 도대체 그 김 과장이 왜 너만 그렇게 괴롭히는 거니? 하고 물어봤더니 지은이가 글쎄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더 복잡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며칠 후에 지은이가 또 울면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지은이가 또 울면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정말 창피당했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김 과장이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중요한 고객사 미팅이 있었대요. 대형마트 체인점 바이어들이 와서 신제품 논의를 하는 자리였거든요. 지은이는 평소처럼 회의 준비만 하고 참석은 못할 줄 알았는데 팀장님이 갑자기 지은 씨도 같이 들어와서 배워보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지은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 김 과장이 지은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직원은 저희 신입사원 박지은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직 서울 생활에 적응 중이에요. 많이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이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고객들 앞에서 대놓고 서툴다고 말하다니. 더 심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바이어 중 한 명이 지은이한테 어느 지방에서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김 과장이 대신 대답하면서 시골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직 감각이 좀 떨어져요 하더라는 거예요. 지은이가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고객들도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른 동료가 김 과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김 과장이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신입은 신입답게 겸손해야지 하더라는 거예요. 지은이는 그날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고객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그 바이어들이 계약을 체결하러 다시 왔는데 김 과장이 또 지은이한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지은아, 너는 오늘 회의 때 음료수 준비하고 청소만 해. 중요한 얘기할 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하면서 아예 회의실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지은이가 과장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하고 말했더니 배우긴 무슨 내 수준에 맞는 일부터 제대로 해 하면서 차갑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지은이는 복도에서 음료수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회의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대요. 계약이 잘 성사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이어 중 한 분이 지은이한테 저번에 배웠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지은이가 깜짝 놀라서네 하고 되물어봤더니 저번 회의 때 당신 표정을 보니까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던데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김 과장이 얼굴이 딱딱해지면서 저희 직원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요. 좋은 의견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끼어들었대요. 바이어분이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가요? 젊은 직원들 의견도 좋을 것 같은데 하셨지만 김 과장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하면서 얼버무렸다고 해요. 그날 저녁에 지은이가 집에 와서 할머니, 정말 답답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해요? 하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지은아, 그 김 과장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아니?
하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처음 면접 때부터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하더라고요. 사실 지은이가 면접 볼 때 일부러 소박하게 차려입고 갔었거든요. 지방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그때부터 김 과장이 지은이를 촌스러운 애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박 차장이라는 분이 새로 팀에 합류했는데 이분도 지은이를 곱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박 차장은 서울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대요. 그래서 지은이 같은 지방 출신을 더욱 무시하는 거였어요. 김 과장, 요즘 신입사원 수준이 많이 떨어지네요. 예전에는 이 정도로 뽑지 않았는데 박 차장이 지은이가 들리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김 과장이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요즘 애들은 기본기도 없어요. 하면서 맞장구를 쳤다고 해요. 두 사람이 작정하고 지은이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은 지은이가 열심히 만든 보고서를 박 차장이 보더니 이게 뭐야? 완전 엉망이네. 다시 회화하면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지은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려주시면 하고 말했더니 그것도 몰라. 정말 답답하네 하면서 한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이 봐도 지은이 보고서가 잘못된 게 없었는데 그냥 트집을 잡는 거였어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은이가 야근을 하고 있는데 김 과장이 갑자기 와서 지은아, 내일까지 이 자료 정리해놓고 가 하면서 엄청난 양의 서류를 던져놨다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한 시간이었는데 지은이만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해야 했어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냥 파일 정리 같은 잡일이었어요. 굳이 밤에 할 필요도 없는 일을 일부러 시킨 거죠. 지은이가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 정말 힘들어요 하면서 쓰러지듯 잠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착한 지은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직원 포상을 하는 날이었는데 지은이가 밤새워서 만든 기획안으로 김 과장이 상을 받은 거예요. 시상식에서 김 과장이 이번 기획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하면서 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지은이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억울했다고 해요. 자기가 만든 기획안인데 김 과장이 상을 받고 있으니까요. 더 화나는 건 김 과장이 상금까지 혼자 가져갔다는 거예요. 팀원들과 나눠 가져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날 밤에 지은이가 할머니,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럼 그만둬라. 할머니가 더 좋은 회사 알아봐 줄게 하고 말했는데 지은이가 아니에요.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더라고요. 에이, 이렇게 힘든데 왜 버티니? 하고 물어봤더니 저는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특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우리 지은이가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큰일이 터졌어요. 지은이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김 과장과 박 차장이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올해 가장 큰 프로젝트인 프리미엄 라인 론칭 기획 공모전이 있었대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었는데 우승하면 승진 기회와 해외 연수까지 주는 거였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제 실력을 보여드릴 거예요 하면서 눈을 반짝였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준비했어요.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타겟 분석, 마케팅 전략까지 정말 꼼꼼하게 만들었거든요. 매일 새벽 2에서 3시까지 집에서 자료를 만들고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견했어요.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하고 말했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이번이 제 기회예요. 하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드디어 발표 날이 왔어요. 지은이가 아침에 나가면서 할머니, 오늘 꼭 성공할게요. 하고 환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온 지은이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거예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발표는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봤더니 지은이가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머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발표 당일 아침에 지은이가 회사에 갔는데 김 과장이 갑자기 불러서 지은아, 내 발표 자료 좀 보자 하더라는 거예요. 지은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상사가 부르니까 자료를 보여줬대요. 김 과장이 자료를 쭉 훑어보더니 괜찮네. 그런데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하면서 이것저것 지적했다고 해요. 발표 전에 수정해서 다시 준비해와 김 과장이 말하니까 지은이가 시간이 부족한데요 하고 말했더니 그럼 발표 포기할래. 완벽하지 않은 자료로 발표하면 더 창피해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지은이가 발표 2시간 전까지 자료를 수정하느라 정신없었대요. 원래 리허설할 시간도 없이 바로 발표장에 들어가야 했고요. 그런데 발표장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김 과장이 지은이보다 먼저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지은이 기획안과 거의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은이가 한 달 동안 밤새워서 만든 아이디어들을 김 과장이 자기 것처럼 발표하고 있었어요. 시장 분석 데이터, 타겟 설정,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게 똑같았대요. 제가 새롭게 기획한 프리미엄 라인은 김 과장이 당당하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지은이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김 과장이 지은이가 며칠 전에 보여준 자료에서 자기가 지적했던 부족한 부분들까지 다 보완해서 발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은이가 그 순간 깨달았대요. 김 과장이 일부러 자료를 수정하라고 한 이유가 지은이의 발표를 방해하고 자신은 완벽한 버전으로 발표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요. 김 과장의 발표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이 크게 박수를 쳤어요. 정말 완성도 높은 기획안이네요. 시장 분석도 탁월하고 아이디어도 참신해요 하면서 극찬했대요. 그 다음이 지은이 차례였어요. 하지만 이미 김 과장이 똑같은 내용을 발표한 후라서 지은이가 뭘 말해도 김 과장 기획안과 비슷하네요 소리만 들었대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박지은 씨, 혹시 김 과장님 기획안을 참고하신 건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지은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자 김 과장이 나서서 저희 팀에서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 나온 아이디어들을 지은 씨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지만 신입사원인 지은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국 지은이의 발표는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말았어요. 한 달 동안 밤새워서 만든 기획안이 베낀 것으로 취급받은 거죠. 발표가 끝나고 나서 김 과장이 지은이한테 와서 지은아, 아쉽네. 다음에는 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준비해봐 하면서 가짜 동정을 표하더라는 거예요. 지은이가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대요. 더 기가 막힌 건 박 차장까지 나서서 지은 씨, 선배 기획안을 너무 많이 참고하면 안 되죠. 그럼 본인 실력이 늘지 않아요 하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작정하고 지은이를 모함한 거였어요. 결과는 뻔했죠. 김 과장이 1등을 했어요. 지은이의 아이디어로 만든 기획안으로 말이에요. 시상식에서 김 과장이 이번 기획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한 보람이 있네요. 하면서 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지은이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고 해요. 정말 밤낮으로 연구한 건 자기였는데 김 과장이 그 공로를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회사 전체 직원들이 김 과장을 축하해주고 역시 경험이 다르시네요 하면서 칭찬하는 걸 보니까 지은이가 정말 억울했다고 해요. 그날 저녁에 지은이가 집에 와서 할머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상사가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그렇게 뻔뻔하게 훔칠 수 있는지. 지은아, 이제 정말 그만두자. 이런 회사에서 뭘 더 배우겠니? 하고 말했는데 지은이가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어떡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저는 계속 열심히 할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 과장과 박 차장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공모전에서 우승한 김 과장이 더 기고만장해져서
지은이를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내가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이번에 알았지? 선배들 기획안 베끼지 말고 좀 더 노력해봐. 김 과장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지은이가 저는 베끼지 않았어요 하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그래, 그럼 왜 그렇게 비슷했을까? 하면서 비웃더라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도 김 과장 눈치를 보느라 지은이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은아, 좀 더 조심해야겠다면서 은근히 지은이를 의심하는 분위기였죠. 그렇게 지은이는 회사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또 생겼어요. 그날은 중요한 고객사 미팅이 있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김 과장이 지은이를 불러서 지은아, 내가 실수해서 큰일 날 뻔했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은 중요한 고객사 미팅이 있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김 과장이 지은이를 불러서 지은아, 내가 실수해서 큰일 날 뻔했어 하더라는 거예요. 지은이가 무슨 실수요? 하고 물어봤더니 고객사에 보낸 자료에 오탈자가 있었어. 다행히 내가 확인해서 수정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은이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꼼꼼하게 검토해서 보내거든요. 과장님, 제가 언제 그런 자료를 보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안 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김 과장이 자기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여기 봐, 내 이름으로 보낸 메일이잖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은이 이름으로 된 메일이 있었대요. 하지만 지은이는 그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 지은이 계정을 이용해서 일부러 실수가 있는 자료를 보낸 거였죠. 과장님, 정말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하고 말했지만 그럼 누가 보냈다는 거야? 내 계정에서 보낸 메일인데 하면서 믿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박 차장까지 나서서 요즘 실수가 너무 많아요. 이번 달에만 벌써 몇 번째예요? 하더라는 거예요. 지은이가 차장님, 저는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하고 항변했지만 아직도 인정 안 해. 정말 답답하네 하면서 한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작정하고 지은이를 모함하는 거였어요. 아마 지은이 컴퓨터에 몰래 접근해서 그런 메일을 보낸 것 같았어요. 결국 지은이는 팀장님한테 불려가서 크게 혼났다고 해요. 박지은 씨, 요즘 실수가 너무 많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지은이가 팀장님, 정말 제가 한 실수가 아니에요 하고 말했지만 그럼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하고 되물어보니까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요. 그날부터 지은이에 대한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요즘 박지은 실수가 많대요. 신입인데 너무 대충하는 것 같아요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지은이가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해명하려고 해도 이미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더 속상한 건 원래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까지 지은이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은아, 요즘 너 때문에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 하면서 말이에요. 지은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회사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또 생겼어요. 회사 임원진이 참석하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는데 김 과장이 갑자기 지은이를 불러서 지은아, 오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오류요? 하고 물어봤더니 숫자가 완전히 틀렸어. 이대로 발표하면 회사 망신이야 하면서 호들갑을 떨더라는 거예요. 지은이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중요한 데이터가 엉망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요. 누군가 일부러 하고 말하려다가 멈췄대요.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결국 프레젠테이션 1시간 전에 지은이가 급하게 자료를 수정해야 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여유롭게 리허설하고 있는데 지은이만 혼자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었죠. 김 과장이 다른 동료들한테 지은이 때문에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박 차장도 요즘 신입사원들 정말 문제예요. 기본기도 없으면서 하면서 맞장구를 쳤고요. 다른 직원들도 지은이 정말 실수가 많네요. 이래서 지방 출신은 하는 소리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지은이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실수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김 과장이 발표를 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임원들 중 한 분이 중간에 자료 수정이 있었다면서요.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고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김 과장이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실수해서 급하게 수정했습니다. 하면서 지은이 쪽을 힐끗 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지은이에게 쏠렸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팀장님이 지은이를 따로 불러서 박지은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계약 연장 못해요 하고 경고했다고 해요. 지은이가 팀장님, 정말 제가 한 실수가 아니에요 하고 마지막으로 해명해봤지만 변명 그만하고 앞으로 조심하세요 하면서 차갑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지은이가 집에 와서 할머니, 정말 한계예요 하면서 주저앉더라고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계속 욕을 먹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하면서 울었어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지은아, 이제 정말 그만두자. 이런 회사에 있을 필요 없어 하고 말했는데 지은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끝까지 해볼 거예요. 하더라고요. 에이, 이렇게 힘든데 왜 버티니? 하고 물어봤더니 만약 제가 여기서 도망가면 저는 평생 이런 일 당할 때마다 도망갈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대견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지은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할머니, 오늘도 힘내서 다녀올게요 하고 말하는데 표정이 너무 지쳐 보였어요. 지은아, 정말 괜찮겠니?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네, 괜찮아요 하면서 억지로 웃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은이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은이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금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에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회장님이 오신다고 해요. 그것도 우리 마케팅팀으로 직접 오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드디어 그때가 온 건가 싶었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드디어 그때가 온 건가 싶었거든요. 사실 저는 지은이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지은이가 다니는 대한식품의 회장님이 바로 우리 남편, 지은이 할아버지인 박철민이라는 거요. 우리 지은이는 대한그룹 회장의 손녀였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할아버지 도움 없이 제 실력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신분을 숨기고 회사에 들어간 거였어요.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은이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절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나서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지은이가 당하는 일들을 할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요. 회사에 할아버지의 눈과 귀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가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참고 지켜보셨는데 이번 일은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어떡해요?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니까 김 과장이랑 박 차장이 완전 난리예요. 지은이가 전화로 말하더라고요. 그래? 왜 갑자기 오신대? 하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갑자기 마케팅팀 현황을 점검하러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더라고요. 지은아, 너는 걱정하지 말고 평소대로 해 하고 말했는데 속으로는 드디어 할아버지가 나서시는구나 싶었어요. 1시간 후에 지은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정말 큰일이에요. 하면서 완전히 패닉 상태더라고요. 에이, 뭔 일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회장님이 정말 오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개별 면담을 하자고 하세요. 하더라고요. 김 과장과 박 차장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평소에 문제 직원이라고 찍어둔 신입사원을 회장이 직접 면담하겠다고 하니까요. 지은 씨, 회장님 앞에서 괜한 말 하지 마세요. 회사 분위기 망치지 말고요. 김 과장이 지은이를 따로 불러서 협박했다고 해요. 박 차장도 혹시 불만이 있어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우리 팀 평가에 영향 줄까봐 하면서 못을 박더라는 거예요. 지은이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복잡했다고 해요. 드디어 면담 시간이 됐어요. 지은이가 회장실로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위험 있게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박지은 씨,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말씀하시니까 지은이가 긴장해서 딱딱하게 앉았다고 해요.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니까 지은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대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좀 힘든 일이 있다던데.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니까 지은이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은이가 얼른 말했는데 할아버지가 정말요? 김 과장이나 박 차장과는 잘 지내고 있나요?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지은이가 할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신다는 걸 눈치챘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도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거짓말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면서 지은아 하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지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자기 이름을 왜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시는지 혹시 저를 아시나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당연히 알지. 내 손녀인데 하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이가 눈물이 터졌다고 해요. 할아버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할아버지가 지은이를 껴안으시면서 더 이상 참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하셨다고 해요. 지은이가 할아버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겠니? 그동안 다 지켜보고 있었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김 과장과 박 차장이 너한테 한 짓들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아이디어 훔치고 거짓 실수 만들고 모함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어. 할아버지가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나설 때가 됐다. 더 이상 내 손녀가 이런 대우받는 걸 볼 수 없어 하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20분 후에 할아버지와 지은이가 함께 마케팅팀으로 내려왔어요. 모든 직원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섰죠. 모든 직원 회의실로 모이세요. 할아버지가 엄숙하게 말씀하시니까 다들 긴장하면서 회의실로 향했어요. 김 과장과 박 차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대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회의실에 모든 직원이 모이자 할아버지가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박지은 씨를 소개합니다. 이 직원은 제 손녀입니다. 할아버지가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네, 손녀님이요? 팀장이 놀라서 되물었고 다른 직원들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의지로 신분을 숨기고 여기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일부 직원들이 내 손녀에게 한 행동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김 과장과 박 차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이 회장의 손녀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김미영 과장, 박승호 차장, 앞으로 나오세요.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시니까 두 사람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지난 몇 달 동안 내 손녀에게 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첫째, 박지은 씨가 밤새워 만든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둘째, 일부러 박지은 씨 계정으로 잘못된 자료를 보내서 실수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셋째, 중요한 회의나 프로젝트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김 과장과 박 차장의 얼굴이 더욱 새하얘졌어요. 이 모든 일들의 증거가 다 있습니다. CCTV, 이메일 기록, 증인들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김 과장이 무릎을 꿇으면서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하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몰라서 직원을 괴롭히는 게 몰라서 하는 일인가요? 하시면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박 차장도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하고 빌었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김미영 과장은 즉시 해고, 박승호 차장은 지방지사로 발령 조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직원 괴롭힘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선언하셨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은이를 바라보시면서 지은아, 이제 더 이상 숨지 마라. 당당하게 일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지은이가 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날 저녁에 지은이가 집에 와서 모든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도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우리 지은이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날 저녁에 지은이가 집에 와서 모든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도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우리 지은이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할머니,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은이가 환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몇 달 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다 알고 계셨을까요? 지은이가 궁금해하더라고요. 사실 할아버지는 지은이가 회사에 들어간 첫날부터 정희진 이사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지은이의 의지를 존중해서 참고 지켜보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당연히 지켜보고 계시겠지 하고 말했더니 지은이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지은이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지은 씨,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팀장님이 진심으로 사과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지은이한테 와서 미안해, 지은아.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하고 사과했다고 해요. 특히 민지라는 동기가 지은아, 사실 김 과장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말 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지은이가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하면서 따뜻하게 받아줬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은이가 할아버지, 저 승진 제안 받았는데 거절할 거예요 하고 말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왜? 좋은 기회인데 하고 물어보시니까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지금 승진하면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래, 내 뜻대로 하렴.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조건이요? 지은이가 물어보니까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할아버지한테 말해라 하셨다고 해요. 지은이가 네, 약속할게요 하고 대답했다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은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팀 회의에서 지은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팀장님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지은 씨가 직접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해 보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지은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자신의 아이디어로 정식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니까요. 할머니, 드디어 제가 원하던 기회가 왔어요. 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라고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은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동료들이 모두 도와줬거든요. 지은아, 이 부분은 내가 도와줄게. 민지가 자청해서 도와줬고 다른 선배들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면서 지원해줬다고 해요. 3개월 후에 드디어 지은이의 프로젝트가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왔어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매출이 기대치보다 30%나 높게 나온 거예요. 임원회의에서 할아버지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박지은 사원의 성과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하고 칭찬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은이가 정말 자신의 실력으로 이룬 성과였어요.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에 지은이가 집에 와서 할머니, 정말 뿌듯해요. 이번에는 정말 제 힘으로 해낸 거예요 하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6개월 후에 지은이가 정식으로 승진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실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한 거였어요. 승진 발표 날에 동료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지은아, 정말 축하해.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거 다 봤어 하면서 말이에요. 지은이가 고마워요.
여러분 도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하고 겸손하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김 과장이 지은이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은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은 씨의 성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지은이가 그 편지를 보고 할머니, 이 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용서해 주는 게 어떨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고 말했더니 지은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더라고요. 지은이가 김 과장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과장님, 편지 잘 받았어요. 모든 걸 용서하겠어요. 과장님도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세요. 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은이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후배들을 지도하는 입장이 되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있는데 저한테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지은이가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조언해줬니? 하고 물어봤더니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어요 하더라고요. 지은이가 그 신입사원에게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말해줬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요즘 지은이는 정말 행복해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무엇보다 자신의 실력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게 됐거든요. 할머니,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중간에 그만뒀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지은이가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끝까지 버텨낸 게 정말 대견해 하고 말해줬어요. 할아버지도 지은이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우리 지은이가 정말 대견하다. 혼자 힘으로 이만큼 성장했으니 하시면서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지은이가 회사에서 올해의 우수사원상을 받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시상식에서 지은이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힘든 시기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고 도와준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하고 소감을 말했다고 해요. 집에 와서 할머니, 이 상도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항상 응원해 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하면서 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걸 보니까요. 이제 지은이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할머니, 저 언젠가는 정말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회사에 기여하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그럴 거야. 우리 지은이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고 응원해줬어요.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지은이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만약 처음부터 순탄했다면 지금만큼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지은이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때로는 가족의 힘이 정말 크거든요. 우리 지은이도 할아버지의 도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도움은 기회를 만들어줄 뿐이고 결국은 본인의 노력과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지은이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나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도 우리 지은이처럼 반드시 행복한 날이 올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